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민선 8기가 7월 1일 단체장들의 취임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새롭게 바뀐 단체장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오늘 김관영 지사와 함께 전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그 비전과 과제, 도정 운영 방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관영 지사 모셨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36대 전라북도 지사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 듣고 가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고 뽑아 주신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달라는 우리 변화에 대한 열망, 이것이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무너진 경제 꼭 살려내라. 또 정치도 바꾸어서 생산적인 정치 꼭 만들어라.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존심을 꼭 세워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경제 활력시키고 민생 회복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네. 본선 결정까지 지금부터 2달 꼭 전이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당시 현직 도지사 또 전현직 국회의원들과의 경쟁 끝에 본선에서 82.1% 전국 최고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득표율을 거두셨는데 상대 후보를 압도하면서 전북 도백의 장에 오르기까지 도민들의 어떤 선택이었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도지사에 맨 처음 출마 선언할 때 도지사에 당선되리라고 믿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에 관한 전라북도에서는 경선이 가장 중요했고 또 경선 과정에서 쟁쟁한 후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선 방식이 당원 절반, 일반 여론조사 절반 이렇게 돼 있었고 제가 당원들의 모집도 되어 있지 않고 제가 12월 10일에 복당을 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선거운동을 쭉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이번에는 뭐를 좀 바꿔보자. 그리고 김관영과 함께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면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도를 바꾸고 혁신하고 경제를 살려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네. 우리 지역에서는 압승을 거뒀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서는 뭐 대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네. 또 우리 지역에서도 투표율은 낮았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텃밭인데 민심 이반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치러질 재선거도 있고 예. 또 2년 후에는 또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류라고 그러면은 민주당에 그리 좋게 작용하는 기류는 아닐 텐데 전북 도정의 수장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좀 더 반성하고 왜 민주당이 정권을 잃었는지에 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찰할 시간조차도 제대로 갖기 전에 또 지방선거를 치렀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존에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과 복당파 간에 나름 공천 경쟁이 뜨거웠었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한편으로는 높은
득표율을 주면서 기대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면서 경고도 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 특히 호남 지역에서의 낮은 득표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와 경고로 해서 이제 투표 결과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당선 이후의 행보 또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취임하기 전까지 뭐 그 행보가 좀 다채로웠다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청취하셨고 또 국민의힘 전북 도당사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인사를 또 도정의 이제 정책 협력관으로 위촉해서 도정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협치 행보 주위에서는 그래도 참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정치를 하는 동안 내내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이념은 잠시 포기할 수도 있다.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더더욱 제가 그동안 국회의원을 할 때를 뛰어넘어서 도지사가 된 이상 더더욱 실용주의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도지사가 돼가지고 여야 의원을 골고루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거니와 지금 민주당이 이제는 야당이 됐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여당 측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자주 만나서 여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지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운천 지금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님을 저희 인수위원회 강사로 초대를 했는데요. 정운천 의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정도 많으시고 전라북도 발전에 관한 많은 대안도 가지고 계시고 도지사도 출마하셨고 이전에 전주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점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제가 도당 당사를 방문했는데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적대적인 관계라면 적대적인 관계로 40년을 지내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좀 더 소통하고 제가 정책 협력관 자리를 국민의힘에 추천을 부탁을 드렸고 어제 이제 추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앞으로 임명해서 도정과 국회 여당 간의 가교 역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분에게 좀 맡길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를 뭐 40년 만에 처음 방문한 이제 장본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하고 뭐 덕담뿐만 아니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안건이라든지 또는 의제에 대해서 또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운천 의원께서 국가균형위원회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라북도에 낸 공약 이외에 추가로 28개의 공약을 더 과제를 추가하면서 전라북도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그 과제에다가 새로 신규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지사도 인지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도지사와 대통령 간에 3개월에 한 번씩 중앙, 지방 정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께 말씀도 드리고 설득시켜서 새로 편입된 과제를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관철시킨 과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미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여당 측 인사로 위촉한 정책협력관의 네. 역할, 기능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메시지와 어떤 과제를 부여하실 것인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예, 주시면요. 그동안 전라북도 도정과 전라북도의 다수당인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은 정무부지사라든가 정무특보라든가 대외협력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오셨거든요. 제가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원래 이거는 도지사가 도정 전반에 관해서 하는 정책을 옆에서 보좌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이 공약에 제대로 맞게 도정이 흘러가고 있는 걸 점검하고 이 보좌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제가 이제 정책협력관이다 이름을 바꿔서 국민의힘 쪽에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이분이 저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채택된 그 과제들이 도정에 제대로 스며드는지 또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제대로 왜 안 되고 여당 쪽에 어떻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관철시켜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책협력관을 임명하셨는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야당 도지사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과거에 뭐 경제기획은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한 뭐 이력도 갖고 계십니다만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예산 확보가 없다면은 그건 또 사상 누각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앞으로 야당의 도지사로서 예산 확보 활동 어떻게 하실지 좀 도민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예산 확보하는데 약 95%는 기재부 예산실에서 결정이 되고요. 나머지 한 5%가 국회에서 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돌아가는 체계상.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기재부의 예산실장, 총괄국장, 주요 국장들이 저와 같이 옛날에 근무했던 우리 행시 동기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국회는 여야를 두루 아우러서 가서 설득하고 설명해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도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전라북도에 관한 예산을 앞으로 특별히 신경 쓰고 챙기기 위해서 과거 평균 3달에 한 번 정도 도지사와 국회의원들끼리 미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취임한 이후로부터는 2주에 한 번씩 국회에서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하고 2주에 한 번씩 네. 정기 미팅을 하기로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통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예산 이런 것들 의원님들 도움받아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 예산이 뭐 9조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앞으로 임기 4년 동안에 얼마 정도까지 더 상향시킬? 글쎄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 뭐 내심 목표는 그래도 국가의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는 좀 더 높게 가져와야지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동안 연평균 예산 성장률이 약 6%에서 7%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증가율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적 구성을 보면 이제 은성수 이제 금융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필두로 해서 5개 분과로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펴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대목의 그런 지사님의 의지가 느껴졌었고요. 실제 그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인수위 활동을 뭐 20일 동안 이렇게 꾸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 보고도 있었고 그동안 뭐 성과라든지 또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또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당선 이후에 6월 9일에 처음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약 20일 동안의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김관영이 앞으로 4년 동안 이끌어 나갈 도정의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데 노력했고요. 제가 우리 도민들께 드린 공약이 제대로 이행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또 제가 공약에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지만 또 꼭 챙겨야 될 공약도 새로 추가도 해서 이 공약을 111개를 저희가 추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의 도정을 이끌 우리의 비전은 함께 혁신하자, 함께 성공하자, 새로운 전북을 만들자 이겁니다. 줄이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이건데요. 이제 이 의미는 저희가 혁신도 저는 전라북도가 변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와 똑같은 행정 패턴 방식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다 뭔가 변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같이 우리 도민과 함께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함께 혁신하자라는 것이고 그런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가자. 도민의 각 분야에서 기업, 문화, 농업, 제조업 각 분야에서 우리 도민들의 성공 스토리를 곳곳에 만들어 내야 된다. 이 성공 스토리들이 축적이 돼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이런 스토리들을 많이 써나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네. 이렇게 도정 운영 원칙을 말씀하셨고 가장 또 기본이 되는 이제 5대 네. 비전이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 5대 도정 목표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비전을 이제 첫 번째는 경제 부흥으로 네.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문화 산업과 농생명 산업의 부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새만금이 아무래도 기회이기 때문에 새만금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새만금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우리가 서포트할 것인가, 도울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지와 교육을 제가 들었습니다. 희망의 교육. 이 전라북도의 미래는 저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전라북도가 참 교육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동안 이 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둘이 굉장히 이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참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전라북도 교육감님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두 기관 간의 교육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희망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것이 이제 5개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또 하위 개념으로서 20대 비전 111가지의 또 세부 과제를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게 그 상당 부분이 경제 부분에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경제 회복 또 경제 부활의 청사진을 뭐 지금까지 쭉 토론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화시켜서 그 청사진은 이렇다 하는 것을 좀 도민들에게 좀 제시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의구심도 또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임기 내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
전라북도 내방에서 얘기하던 중에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대기업 계열사를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다. 이러이러한 걸림돌이 제거되어야지 대기업들이 그래도 지방으로 내려올까 고민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건의를 좀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을 같이 한번 손잡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저도 희망을 갖고 있고 그동안 당선 이후 서울에 가서 제가 많은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결국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제시를 해야지 그분들이 내려오지 한번 내려와 주십시오 한다고 그분들이 내려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을 우리가 잘 골라서 대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 지사님 단독으로만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럼요. 물론 정치권 전체가 또 협력을 해야 되고, 예. 도청에서는 이제 조직에서도 기업 유치 네. 분야의 또 인적, 예. 또 다른 뭐 이제 지원책을 더 강구해야 될 텐데, 뭐 기왕 말씀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기업 유치 5곳 가능한지, 그것은 뭐 어떤 보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아유 급해요 일단 그리고 그 말씀하시니까 귀가 쏠긋해가지고 그러면 어디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겠냐.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어딘지 얘기 좀 해줘라.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설익은 사과를 우리 도민들 앞에 내놓기는 아직은 그렇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도전 그렇지만 항상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제가 도전적인 과제와 목표를 세우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발로 뛴다면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멀지 않는 시간에 우리 도민들께 좋은 뉴스들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제 회복 관련해서 또 수소, 또 탄소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또 현장을 또 직접 방문해서 시찰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키워온 것들이 탄소 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탄소 산업 그동안 뭐 새로운 신제품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관련 기업이나 생태계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또 이것이 많은 고용으로 이어지는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탄소산업진흥원 가서 그동안의 탄소산업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산업으로 더 진척시킬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수요자가 찾는 탄소산업이 돼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머리를 짜낼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전라북도의 2차 전지라든가 또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탄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수소는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각각의 수소에 관한 뭔가의 특화단지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린 수소 생산 기지다. 이런 역할을 맡게 됐어요.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나라 전체를 보면서 역할을 좀 달리해서 중복되지 않게 조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에게 부여된 이번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온 그린 수소 생산 기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고
이것을 꼭 성공시켜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주를 중심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 기지를 조기에 구축하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이 굉장히 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농생명 수도 육성에 대해서도 또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뭐 우리 전라북도 뭐 농도로서 그런 기반이 뭐 잘 조성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농업 분야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당신이 새로운 뭐를 중점을 두냐라고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농생명 산업과 문화 산업을 얘기했습니다. 농생명 산업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대한민국의 농생명 정책과 R&D 관련한 기관들이 전라북도로 다 내려왔거든요. 농촌진흥청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혁신도시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국가 사무만 하고 전라북도를 위한 별도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신경도 안 쓰고 이거 그분들의 굉장히 수천 명의 박사급 인력들의 그 소중한 인적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새만금 또 익산에 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금 김제가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스마트팜을 지금 선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진화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의논해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가장 최근에 농림수산축산부에 차관을 하신 분을 제가 이번에 경제부지사로 모시게 된 겁니다. 예, 저는 그분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농생명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농생명, 대한민국을 이끄는 농생명 산업을 꼭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주요 공약사항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뭐 공약 중에 또 그 대표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꼭 추진을 하시겠다. 제주도하고 강원도는 이제 특별자치도로 습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전라북도도 광역권 체제에서 뭐 5극 3특을 주장하셨고 아직 뭐 성사되기에는 아주 난망한 상황인데 이런 게 전체적인 우리 그 광역 논의가 우리 전라북도만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당선되신 이 지사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네.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의 형태로 지역 개발을 선도하겠다라고 주장한 곳이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세 곳입니다. 이 세 곳 중에 제주도와 강원도는 이미 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제 전라북도 하나 남았습니다. 참 도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미 도민들께 이렇게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 올해 안으로 꼭 통과되도록 우리 전라북도의 국회의원들 또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들 정치권 전체를 설득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전북하고 새만금을 함께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더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다수당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를 많이 더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저는 생각이신지? 전북 특별자치도로 할지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로 할지 저는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칭보다는
특별자치도법 안에 어떤 특례 규정을 두어서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규정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사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주요 핵심적인 조항들이 다 빠져 있어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준비도 했고 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의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광재 지사가 특별자치법 우리가 통과시켰다. 이것을 이제 선거 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거 과정 중에 그걸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했고 논란이 있는 것은 아예 다 빼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껍데기만 통과시키는 이런 형식이 됐어요. 그러나 뭐 통과된 건 또 통과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로부터 자극을 받고 법을 더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한편 또 강원도의 사례를 보면서 그래도 교훈이 있다. 통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어떤 내용을 넣어서 우리 통과가 됐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움이 되는 그런 조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넣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노력이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볼 때는 올해 안에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겠다. 그 당위성을 뭐 시기를 올해로 못 박는 것은 또 좀 촉박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급하고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면 금방 또 통과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느끼게 될 허탈감 이것을 생각하면 저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당 지역의 의원도 있으니까 그런 뭐 속히 아무튼 협의를 하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국회에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조찬 모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임 이제 송하진 지사가 전국 시도 단체장 협의 회장을 역임하겠습니까? 네. 우리 김 지사께서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과 지방과 중앙 뭐 정책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 이 자리에 뭐 참석하시면서 주로 어떤 의제를 또 중앙 정부에 제시하고 또 지역의 지방에서는 또 어떤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실 것인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설득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만 들면요.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을 조정하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오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재 조달이에요. 인력 조달. 그러면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를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반도체과를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대기업에게 제가 이렇게까지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서포트할 테니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감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학에 대한 조정 권한, 정원 조정 권한도 일부는 자치장에게 줘라라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행안부 장관에게도 건의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민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인구를 늘리려면 저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라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으로 갈수록 험한 일, 농사일, 수산업일 이런
험한 제조업에 관련한 일, 이런 일들을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요.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 공급 체계가 좀 더 원활해진다면 많은 기업들과 농생명 산업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우리 전라북도 인구 180만 명 중에 10% 정도에 해당되는 18만 명에 대한 비자 권한을 저한테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러면 제가 18만 명을 봐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람, 우리 도로 와서 살게 해서 우리 도의 인구도 더 유입시키고 농사일이나 여러 가지 제조업 하는 것도 활성화시키고 지금 다문화 저는 그 세대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족이 거의 10% 가까이 육박합니다. 시골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뭐 과거에 뭐 야당의 또 원내대표도 여기 하셨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중책을 맡고 소임을 하시다 보면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네. 지방 정부의 이제 수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시고 또 추진해 나갈 것인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여야 의원 모두에게 협조하고 그분들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과 많은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는 진영이나 이념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정치권이라면 여야 의원들에게 그래도 김관영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제 중앙 정부와의 소통은 다행히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한 경험 또 저희 행정고시 동기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가 지금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많은 사업들이 이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 사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또 공약 사업으로 새만금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도 뭐 기대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인프라도 사실 뭐 이제 구축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이제 많은 또 시간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또 지난 2016년이던가요? 국회에서도 또 뭐 포럼을 한번 하신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런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새만금에 주로 제조업만 넣어가지고는 비전이 없고요. 새만금에는 물론 관광단지도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평이한 관광단지, 뭐 골프장이라든가 무슨 리조트라든가 간단한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적어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아시아에서 랜드마크와 같은 상징적인 뭔가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것이 새만금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뛰어넘게 하는데 점프화 시키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디즈니랜드를 유치하려면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공항이 지금 순서대로 보면 아무리 빨라도 2028년 상반기나 돼야지 공항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항도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차질 없이 반드시 2028년 상반기가 완공시켜라.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개항 시기에 맞춰서 디즈니랜드도 유치를 해서 그때 디즈니랜드도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디즈니랜드는 제가 오픈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사에서 새만금에 가겠다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 도민들과 함께라면 저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전주 시내 대한방직 터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전주시하고 전라북도의 관계, 자치단체 간의 관계, 또
또 단체장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이런 사업이 수년째 지금 표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런 문제, 이런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과거 도정과 전주시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표류되었던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신임 전주시장 당선자와 그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서 약속했고 앞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동안 묵은 과제, 대한방직터 개발이라든가 종합경기장 개발이라든가 이런 점들도 저는 하루빨리 빨리 개발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 시비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되면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빨리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남을 것 같아서 함부로 허가를 못 내준다 하면서 질질 끄는 거는 전 최악의 행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시간을 끌다 보니까요. 제가 요새 걱정이 생겼습니다. 대한방직터 그동안은 민간업자는 하려고 하는데 관에서 여러 가지 허가를 안 해줘서 못 했는데 이제는 관에서 하라고 해도 민간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못 합니다. 지금 경제 여건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너무 급격하게. 과거 3년간의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화랑일 때 인허가 안 내줘서 못 하더니 이제는 인허가 다 내줬지만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제가 그런 걱정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예외는 될 수 없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기업이 하자고 할 때 신속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개발 정책을 우선 펴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또 한쪽에서는 또 문화나 복지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은 더 신속하게 더 전폭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많은데 문화 복지 관련 분야는 어떻게 행정을 펴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제가 문화 산업을 하나를 선정을 했고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며칠 있으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쇠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고 그분들이 폐업 내지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면서 복지에 굉장히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미리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경제를 좀 더 강조하는 이유는 문화활동, 문화예술활동이나 복지도 경제적 수준이 뒷받침이 돼야지 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경제 살리고 경제 회복에 관해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조할 뿐이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문화나 복지를 등한시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제 이력을 보면은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고시 3관왕으로 해서 뭐 전국적인 유명세를 날리셨는데 공부가 그렇게 쉬웠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강했는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그 동인이라고 보시는지 좀 여담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대개 고시 하나 합격하면 그동안 공부하는 것도 질리고 힘들고 해서 더 이상 공부하기 싫죠. 예, 그냥 하나 합격한 것에 되게 만족하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인데 그것도 2개도 아니고 3개를 계속 도전한다는 거는 참 저도 돌이켜보면 쉽지 않았던 일인 것 같지만 그만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했었고 그 도전을 통해서 성취를 해나가면서 저 자신에 대한 역량의 한계를 테스트하면서 확인하는 참 좋은 작업이었다, 과정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 꿈꾸는 전북 미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민선 8기 비전과 또 목표와 곁들여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민선 8기의 목표를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도민들께 정말 변화를 통한 희망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했을 때 바뀌더라. 바뀌니까 희망이 생기더라. 성공의 스토리가 생기더라. 곳곳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그 성공의 기쁨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의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와 함께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 기대감에 어떻게 부응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대, 계층, 지역을 가리지 않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도정을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